어서 오십시오.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기 등산을 한 30분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충령산 한 바퀴 돌아볼 국립장성습체원의 김태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령산에 직접 이렇게 방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대학교 육지산업학과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충령산이 대표의 산이라고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따라 바쁜 현대사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힐링을 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장성 충령산 편백숲을 구규림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모든 경제 효과를 측정을 해봤는데, 그 생산 유발 효과가 706억 원, 그리고 고용 효과가 591명 정도인 걸로 나타날 만큼 6차 산업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약속 장소를 이곳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는 충령산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인 이 68년에 식재한 삼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 중에서는 볼 수 있는 큰 나무인데요. 임종국 선생님께서는 편백나무와 삼나무 두 개를 좀 혼재해서 식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습하기 때문에 편백보다는 삼나무가 더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는 편백과 삼나무가 많이 같이 자라고 있지만 삼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삼나무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린 삼나무예요. 보시면은 여기 큰 삼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란 나무죠. 특히 이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향기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삼나무를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상쾌하죠? 네.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는 소나무들하고는 또 냄새가 굉장히 틀린데요. 이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피톤치드 성분 중에서 그 세드롤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성분을 가지고 치매, 노인 우울감 이걸 개선하는 연구로 쓰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 치해숲의 풍욕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충령산에서 한 20개의 진로가 있는데, 이 20개의 중앙로에서 오는데 모든 만남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방문을 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상을 마련해 둬서 여기서 자유롭게 이게 쉬시기도 하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또 그렇게 마련해 놓은 장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편백도 울창하지만 밑에 보면 다양한 하층 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물도 감상하실 수가 있고, 좀 이따가 가보시겠지만은 측을 보시면 애기 단풍들이 이렇게 단풍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서 특히 가을철에 여기가 좀 예쁜 곳이기도 하죠. 물들면 진짜 예쁘다. 저희가 편백숲을 사람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예쁘지만, 가장 예쁜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렇게 위로 보는 편백숲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서로 큰 경쟁을 하다 보면은 반대로 이제 나무들이 서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서로 좀 공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워서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예. 젖어 있어가지고. 그쵸. 네. 특히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냐, 혹시 핸드폰 있으실까요? 네. 핸드폰으로 한번 이렇게 이 장면을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국립장성숲체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해먹체험이거든요. 해먹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허리를 살짝 이렇게 굽혀가지고 보고 있지만, 지금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경관을 보면서 20분에서 30분 동안 낮잠을 잘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잠을 잘 잤다. 네, 스트레스가 쌓였던 분들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할 만큼 저희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편백나무와 삼나무는
일본에서 살던 나무입니다. 예, 1904년도에 우리가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쯤 이제 산업을 목적으로 해서 곧게 뻗은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19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림을 하고요. 편백 같은 경우에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부터 그리고 전남, 전북, 경남, 경북까지 조림을 하고요.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희 제주도에는 방풍림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가 편백하고 삼나무는 인공으로 이렇게 조림을 한 거고요. 사실 제가 이쪽으로 꼭 모시고 싶었던 거는 이쪽 풍욕장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과거 임종국 선생님께서 머무르시면서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고 또 나무가 잘 자라는지를 볼 수 있는 집이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직접 사시는 집은 아니셨지만 이제 가물었을 때는 항상 이제 나무 상태를 보고 물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그 집에서 머무르시고 주무시면서 나무를 항상 가꾸셨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무들이 원래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아니고 인공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좌측에 있는 게 백합나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느티나무입니다.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 그리고 은행나무는 그때 임종우 선생님 이렇게 계실 때부터 여기 식재가 돼 있었던 조경수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집터는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철거를 했지만 이 나무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방금 저 위에 있는 임종국 선생님 집터 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 밑에는 바로 우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대로 있는 우물을 저희가 보존을 잘 해놨는데요. 사실 1968년도부터 78년도까지 가뭄이 몇 차례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나무들이 컸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작았었을 때에는 물을 자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잘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가뭄이 왔었을 때에는 임종국 선생님과 그 가족분들이 직접 물찌개에 물을 담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편백 어린 나무들한테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셨죠. 저도 한번 길러봐도 되나요? 네, 편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몇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충령산 물회봉에서 발원을 해서 우물에서 잠깐 쉬었다 간 후에 계곡을 따라서 쭉 모암마을까지 내려갑니다. 모암마을을 저수지에서 잠깐 물이 쉬었다가 모암천 쭉 가서 북일면에서 개천으로 합류하고 장성읍에서 다시 황룡강이 됩니다. 황룡강에서 다시 광주로 가서 담양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산강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주, 영암, 목포를 거쳐서 서해바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 연못이 있고요. 이 연못 같은 경우에는 충령산에서 개구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습지이자 연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충령산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북방산 개구리가 2월 달에 가장 많이 번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합창을 들을 수가 있는 지역이죠. 이곳 풍욕장과 우물터 주변이 어느 마을에서든 많이 방문하고 길이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임종국 선생님들과 마을 주민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셨죠. 예. 서산면 추암마을, 모암마을, 대덕마을, 북일면 문암마을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고창 그리고 영광, 한평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으러 오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도 자기가 그 여고생 때 임종국 선생님과 함께 나무를 여기서 심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한번 만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주신 돈으로 자기가 대학교도 가고, 예, 어려울 때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충령산에서 가장 중요한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임종국 선생님께서 여기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이 충령산이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황폐한 산이 됩니다. 그때 이 산을 보시고 정말 조림을 좀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셨고요. 처음에는 순창과 가까운 북하면 월성리, 지금은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길동 우드랜드라는 곳에서부터 조림을 시작하셔서요. 1968년도부터 그 산을 다시 정리하시고 충령산에 한 250헥타르를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약 10년간 식재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임종국 선생님께서 이제 식재를 하시고 몸이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산림청에서 이곳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유가족분들과 산림청이 밀레니엄 2000년도를 기념을 해서 이곳에서 느티나무에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가족분들과 산림청에서는 이곳을 꾸준히 관리하고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가장 편백숲이 울창해서 편백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전 단연컨대 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편백과 삼나무가 정말 울창하게 펼쳐져 있죠, 좌우로. 그리고 또 여기는 길을 따라서 쭉 가면 편백도 있지만은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화렵수들도 위에는 편백, 밑에는 화렵수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지역이죠. 또 밑으로는 데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해먹을 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먹을 쳐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기도 하죠. 진짜 멋있을 것 같네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충령산은 야생화가 정말 계절마다 많이 피는 산이에요. 지금 11월에 오셔도 꽃이 다 진 줄 알지만 사실 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 꽃을 가지고 왔는데요. 꽃 한번 향기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오, 와, 그쵸? 근데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신기하게 생겼죠? 송충이 같아요. 예, 송충이 같다.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송충이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네요. 이 식물의 이름은 꽃향유라는 식물이에요. 지금 11월 달에 벌들도 이제 활동을 조금씩 줄이기 전에 마지막 이 식물에 있는 꿀을 많이 따가지고 향기를, 꿀을 많이 비축도 하고요. 또 살짝 민트 향이 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잎에도 향기가 굉장히 좋게 나요. 한번 잎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잎향기가 더 좋은데요? 그쵸. 네. 꽃향기보다도 잎향기가 사람들은 더 좋다고 하는 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 11월 달에도 사실은 진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 충령산에 많아서 네, 굉장히 좋죠. 또 찾아야겠네, 보물을. 그렇죠. 보시면 우리 인도 쪽에 특히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이제 햇볕을 많이 받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백이 가득한 곳에는 없고요. 이 중앙 인도변 보시면은 이 식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주변에는 다양한 벌들이 이제 꿀을 채취를 하고 있죠. 우리 여기 있는 숲길은 추암 주차장에서부터 편하게 올라와서 한 860m 정도 조성이 된 하늘 숲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장성군에서 2023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쭉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쪽 좌측으로 가면은 중앙 인도가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은 백치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쪽으로 정면으로 쭉 가면은 향로봉 전망대가 있는데요. 향로봉 전망대 쪽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 향로봉으로 가는 입구에는 뭔가 우리를 반겨주는 이렇게 조형물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은 네. 네, 화산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깔아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여러 좀 효과를 좀 즐기라고 그 장성군 산림조합에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11월 달에
충령산을 걸을 때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낙엽이 떨어지는 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 네. 여기가 애기 단풍 스팟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조림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가지고 단풍나무가 정말 예쁘게 펼쳐져 있는 데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서셔서 제가 사진을 하나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여기는 충령산의 향로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세워진 향로봉 전망대예요. 이곳 향로봉 전망대는 장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 멀리 보이는 큰 산이 보이시죠? 네. 저기가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산을 따라서 쭉 가면은 저기는 담양에 있는 추월산, 예, 저쪽이 추월산이 있는 데고, 이쪽으로 가면은 저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병풍산이에요. 네, 그 병풍산, 그리고 저쪽 보이는 게 불태산.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시죠? 네. 저 황룡강을 따라서 있는 것이 장성읍이고요. 네, 장성읍 옆에 있는 펼쳐져 있는 것이 황룡강을 따라서 황룡면, 황룡평야라고도 하죠. 네. 여기는 제가 충령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편백과 이 아름다운 계곡이 좀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대덕 휴양관에서 충령산 치유센터까지 올라가는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대덕리에 있는 편백숲은 채종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채종림은 씨앗을 채취하는 우수한 숲을 뜻합니다. 사실 이 숲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산림청도 산림청이지만 임종국 선생님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많은 분들이 이곳에 헌신을 하면서 나무를 심으시고 나무를 가꾸시고 하신 곳이고, 이것이 그 50년 60년이 유지가 돼서 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쪽 충령산에 있는 그 나무의 숨은 이야기, 또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63년도 말하자면 21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 세포 저 도시락을 장만해갖고 여기 와서 일하고 또 끝나고 가고 벌써 63년 되었는데 이렇게 달라져갖고 나무가 하늘은 더 드는 나무도 있고 아주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모든 관광지가 되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집은 요새 같으면 부르꾸로 지든지 벽돌로 지든지 그때는 돌을 막 주워다가 흙을 여겨가지고 흙담을 쳐서 정사각형으로 해갖고 이제 그 안에는 부엌 있고 약간 조그만 거실이 있고 방이 2개고 벽이 두껍게 돼가지고 어지간한 뭐 소총 같은 것을 쏴봤자 소용없을 정도로 두껍게 되었고 위에는 나무로 석화를 걸치고 지푸락으로 바람 엮어갖고 이어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그 우물은 옆에 파가지고 거기서 길러다가 먹고 그렇게 그러면은 그 아줌마는 그 많은 인부들 말하자면 그 딸인 김상길 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다 밥 해주고 아주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세포 마을에까지 와가지고 지푸락을 갖다 바람 엮어서 집을 이고 한동안 요 조림 후에도 그 집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돌담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 흔적만 남은 데다가 요 모종 하나 좋게 지어가지고 쉬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60년 전에 그 모습입니다. 그때 집 모습. 조림 사업이 그러면 아버님 10대 때 이루어지신 건가요? 그렇죠. 10대 정도 되죠. 그러면 그때가 1960년대 6.25 네, 전쟁 60년대. 끝나고 그렇죠. 한참 국가가 나무를 심을 때였겠네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녹화를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리니까 그 묘목이나 날라주고
그린 작업을. 심부름, 네, 심부름 많이 했죠. 하셨구나. 저기 이제 구규름, 대한민국 구규름 장성 편백나무 숲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가 처음부터 구규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삼양사라고요. 그 고려대학교 재단 음, 김자 상자 회장님이 음. 상춘 상준. 상춘 네. 씨. 그럼 삼양사 소속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충령산인데 충령산 하면 원래 유명한 게 임종국 씨가 이렇게 충령산 숲을 만들었다, 편백나무 숲을 만들었다 이걸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김상준 씨 그 삼양사 소유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아버님은 삼양사 소속에서 이 조림 사업에 참여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조림할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거의 다 벌목 할 때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맡아서. 벌목할 때도. 예. 그러면 정확히 충령산에는 임종국 씨도 조림 사업할 때 삼양사도 이 조림 사업을 같이. 네, 같이 했죠. 그러면 삼양사는 그 당시 돈이 좀 많았으니까 직접 조림을 할 때 뭐 국가로 또 받는 건 아니고 개인 산을. 네, 국가 지원은 안 받았어요. 삼양사는. 근데 이제 임종국 씨는 실은 돈이 없는 분이었어요. 돈이 없는 분인데 그게 조림 사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녹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근데 그때 일 다니시고 한 분들 또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모함리도 몇 분 안 계셔. 야,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다니려면 좀 힘이 많이 들었죠. 1년에 2번까지도 뵀어요. 풀이 많이 자란 데는. 그러면 풀이 자라서 그늘져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단대로 여기서 1m 이상 큰 다음에는 좀 풀이 많이 못 쓴 거죠. 남자들은 구덩이를 파고 깽이로 구덩이를 이렇게 크게 파요. 호박 구덩이 같이.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심고 남자분들은 파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아버님. 이제 50년? 그죠? 50년이 훅 지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님 20대 때 열심히 10대 때로 보면은 60년이 지난 거고요, 세월이. 예. 그러니까 두 번의 세대가 지난 거네요. 한 세대가 되게 30년이면. 지금 와서 보면 이 나무들 보실 때 감회가 어떠세요?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지금도 저는 여기 한 번씩 올라오면서 이 나무를 얼마나 컸나 자꾸 제가 이렇게 안아도 보고 그럽니다. 뚜렷이 더 큰 놈이 있거든요. 그런 놈은 더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또 부모가 자식을 아는 입장이나 거의 같다고 봐야죠.
때마다 이렇게 시민분들을 만나서 일반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를 저도 즐겨요. 우리가 살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동물과 식물의 대멸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인류세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인류세의 한 가지 이제 증거가 6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멸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세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 아, 진짜 행복했어. 솔직히 산이라 해서 많이 걱정스럽고 재미없어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던 것 같아. 우리 이제 갈까? 가보자.